자, 이번 시간에는 15번째 이야기 주택 재계약 시 대처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에 있다 보면요, 주변에 뭐 묵시적 갱신이 됐든 또는 다시 재계약서를 쓰시러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무실에. 그러면은 물어봐요. 아, 이거 돈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재계약서를 써주는 건데. 그죠? 어찌됐든 그것도 중개죠. 중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명판이 안 들어가면 사실은 중개가 아니잖아. 그죠? 내 명판이 안 들어가면, 내 인장과 내 이름과 이런 등록번호가 안 들어가면, 그것을 안 찍어주면, 그냥 니네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용지 하나 주시고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무실에 와서 그냥 대필로 내가 그냥 해줄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공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난 정상으로 쓸래요. 왜? 하자라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잖아. 그죠? 2년간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는 중개사비를 내더라도, 그냥 쓸래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고, 아유, 그냥 뭐 5만원, 10만원 줄게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이분하고 친하고, 아, 이거는 다시 써줘도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왜냐면 내가 2년 전에 해준 거라면, 그죠? 써줄 수도 있잖아. 공짜로. 그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필료만 주세요라고 뭐 돈 10만 원도 받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필을 하시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향이 어떨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중개를 안 한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집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사무실 와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내 명판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 이거 계약서 어디서 썼어? 저기 땡치리 부동산에 썼어요. 그러면 땡치리 부동산 어딘데 가자.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뭐 문제가 생기면. 장소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필을 써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정상 절차를 받겠습니다. 인장 들어가고 재계약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 받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신에 향후에 문제성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일단 중개사의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안 된다면 그냥 보내버리세요. 그거 뭐 돈 10만 원 벌자고 해서 그 위험스러운 거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 자, 그러면 일단은 재계약을 할 경우에 104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이제 보시면 결론은 104페이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쭈루룩 제가 그 앞부분에 이렇게 썼지만 104페이지를 보면 뭐 집주인이 그대로고 보증금이 뭐 그대로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왜? 그냥 뭐 묵시적 갱신이니까. 그죠? 2년간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징역도 없고 주인도 바뀌지 없으면 그냥 가면 된다는 얘기고, 집주인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보증금이 그대로야. 그런데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걸 그냥 지나가도 돼요. 왜? 지네들이 매매 매수 거래를 할 때 이미 거기다가 나는 기존 임차인을 같이 양수한다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입장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거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데 써달라면 써줘야지 뭐. 그렇고 주인을 이제 불러서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만 바뀌었고 보증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보증금을 뭐 징액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때 쓸 때도 뭘 봐야 돼? 우선 이제 저 등기부등본을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겠지만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그리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 다시 계약서를 쓴다는 얘기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 근저당에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없다고 하면 계약서 써도 확정일자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계약서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가지고 이 양반이 뭐 하루 이틀 사이라도 어떤 근저당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살펴보고 근저당이 있다 하면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옛날에 있는 확정일자 가도 그냥, 왜냐면 증액한 게 없잖아. 그죠? 증액한 게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만히. 그런데 세 번째처럼 보증금을 이제 증액을 했어요. 보증금을 증액하면은 2억에서 만약에 2억 5천만 원을 했다라고 하면 방법은 2억 5천짜리를 하나 더 새로 받든가 또는 2억에 지금 전에 그 계약서 갖고 있는 데다가 부기해가지고 5천만 원 증액한 거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등기부상에 이렇게 봤는데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새로 계약서 쓴 거에 확정일을 다시 받아도 돼. 그러나 다시 재계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기간에 이 양반이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있으면 내가 재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장을 받으면 얘 거는 없어지잖아. 이때부터 새로 확정일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순위 보전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억짜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그냥 부기에서 따로 계약서를 5천만 원짜리를 쓴다 하더라도 이때는 2억짜리를 갖고 있고 5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얘는 보호를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갱신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얼레블레해. 그래서 이제 근저당이 중간에 한 1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억 한 2억 정도의 전세를 들어왔고, 이때는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는 없어가지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1억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얘는 순위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계약을 할 때 보니까 일단 1억이 있네. 이걸 모를 수도 있어. 얼레블레 하면은 우리끼리 그냥 쓰자. 요즘 하도 얼레블레 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쓰자 그랬고 주인을 믿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확정일자권 받았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순간 이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죠. 이 근저당에. 그리고 이걸 있다 하더라도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다 할지라도 야, 여기 너 재계약을 했는데 너 확정일자 다시 받아. 그래야 너 더 이렇게 확신이 될 거 아니냐. 확정일자 의미도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순위 같은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는 거야. 야, 여기 1억 근저당이 돼 있으니까 너 여기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 그러면 너 괜찮잖아. 이렇게 꼬십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그거 맞다.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더 확실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50명은 넘어가요. 일반 임차인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00명이 50명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 주인이 아주 너무 착한 사람이네. 확정일자 다시 이렇게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가서 랄랄라 하고 이제 도장을 꽉 받았단 말이야. 이 순간 이 사람은 지금 얘 2억에 있었던 그 확정일자 여태까지 있었던 내용이 날아가고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가지고 만약에 등기상에, 결론은 거예요. 등기상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확정일자 받고 시작하는 게 좋고, 등기상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꼭 그 집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에 계약서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거는 유지가 되니까, 1순위로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살펴봐서
문제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안 받는다. 문제가 없으면 다시 그냥 받고 새로 시작을 한다. 간단하죠, 그러면. 예. 어찌됐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계약서와 지금 새로 쓰는 계약서는 같이 다 갖고 있는다는 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론은 등기부등본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받아도 상관이 없고 있으면 절대 안 받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유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